사실 뭐 오늘은 뭐 좀 쉬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고 6,600선 일단 넘었잖아요, 코스피가. 네네. 그래서 이사님은 요즘에 장세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 그 말씀부터 듣고 싶네요. 장세 이제 뭐 보시는 그대로 뭐 예상보다 훨씬 좋죠. 훨씬 좋죠. 네. 이렇게 전쟁이 뭐 지금 좀 장기화되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이제 2달 넘어가니까. 그런데도 지수가 뭐 미국도 사상 최고가, 네. 한국도 사상 최고가라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결국 AI 투자가 이겨버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도 지금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계속 오르고 예. 우리나라 올라가는 다 배경은 AI로 돈을 벌어서는 아니고요. AI 지출이 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 인프라, 그러니까 AI 지출일 때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제일 맞아요. 예. 주가 좋잖아요. 거기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칩이나 뭐 인프라 공급하는 기업들이 사실 근데 우리나라 훨씬 많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사실 여전히 유가 90달러 넘는데 시장은 그걸 그냥 소음으로 보고 있고 AI의 모멘텀이 더 세다 보니까 지금 그걸 반영해서 코스피가 올해 연초 이후로 아마 5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관건은 그거죠. 오른 거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유지를 해줘야 돼요. 예. 그게 좀 관건인데 그래서 항상 좀 찝찝합니다. 이게 이러한 리스크가 좀 없어지면 더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또 방심하다가 한 번씩 맞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호르무즈 협이 장기간 봉쇄되는 건 결코 이게 도움되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또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돼요. 사실 지금 시장은 사실상 거의 무시하고 있거든요. 완전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사태는 거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날 불쑥 또 이게 시장에 빌미가 또 될 수는 있어요. 좀 쉴까 이러는 타이밍에 뭔가 좀 이제 트럼프 찜찜한 대통령과 길로. 이게 좀 약간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네. 그걸 한번 빌미로 밀어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되 그거 나온다고 도망가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런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조정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음. 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말자. 이게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도 이상할 거 없고요. 뭐 더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오는지만 명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올라온 이유는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계속 올릴 네. 거기 때문에 그게 올해까지는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적어도. 네. 논제가 바뀌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해서 저는 좀 굉장히 1, 2월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렬하게 너무 올라오거든요. 강력했고. 근데 그런 상승장은 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좀 얇더라도 좀 오래가는 상승장 이렇게 좀 잘 버티면서 이렇게 좀 완만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만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방향은 우상향이고 네. 그러면 앞서 좀 말씀하셨던 그게 이란 전쟁이 됐든 뭐 요즘은 이제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시지만 사모신용 문제가 됐든 네. 미국에 뭐가 됐든 어떤 게 하나가 악재가 돼서 그게 빌미를 제공을 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 네. 조정의 폭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정이 왔을 때는 오히려 뭐 매수 기회를 삼다든가 이렇게 네. 보여야지 도망가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을 저는 팔아서는 안 된다. 팔아서는 안 된다. 네. 왜냐면 아직도 코스피 지금 6,600은 PER 8배도 안 되는 맞습니다.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0배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스피 10배 가면 대략 8,6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꺾이면 또 바뀝니다. 그렇죠. 바뀔 바뀌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익이 안 꺾인다는 가정만 한다면 PER 10배가 그냥 평균이에요, 사실은. 평균이니까 그 정도는 밸류를 저는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쨌든 좀 흔들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 왜냐하면 과거보다 이 ETF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빠질 때요 그냥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들도 좀 생겨요. 근데 그런 거에 놀라지 마시고 그런 건 이제 일시적 변동성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기다리면 조정은 항상 또 오니까 그때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적절하게 현금을 투입하셔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뭘 살 거냐가 좀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강세장에서도 생각할 게 내가 혹시라도 큰 조정 나오면 뭘 살까 이걸 머릿속에 좀 항상 담고 계시면 되게 평소에 좋아요. 그 생각을 해놔야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지. 네.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런 상황 와도 뭐 어쩌다 못합니다. 끝나잖아요. 오히려 팔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뭘 살지 리스트업을 좀 해놓으시고 기다리면 안 올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옵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올해 2월에 6,400까지 6,300 갔을 때는 야 이거 다시 5,000도 안 오겠다 이 생각했지만
아니 그 한 달 만에 5,050까지 빠져버렸어요. 맞아요. 뭐 그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또 주식시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7,000을 넘을 수도 있지만 항상 생각하실 거는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냐, 네. 견딜 거냐, 살 거냐 그 전략을 항상 해주시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상승장이니까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니까 뭐 저는 계속 들고 가자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사팔사팔 해야지 네. 수익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보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쉬어가더라도 절대 물량을 줄이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코스피가 PER 기조로 10배만 가도 10배를 가도 8,600 정도다라는 8,600. 부분. 사실 이 8,600이라는 게 대략 최근에 골드만삭스니 JP 모건이 얘네들 막 노무란 얘네들이 막 했던 얘기가 대략 8,500 요선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대략 해외에서도 보는 시각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지금 6,600 한 60 정도 되거든요. 아직 그렇게 따지면 한 2,000포인트 이상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마음에 좀 여유를 두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가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이게 밑에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코스닥을 정부가 어쨌든 키우겠다라는 의지는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열 위에 있을 때 뭔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거를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코스닥이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 되게 부진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이제 못 올라갔던 이유가 바이오가 워낙 부진해가지고. 근데 오늘도 또 그래요. 네, 근데 또 이틀 또 급등했잖아요. 했었습니다. 네, 근데 네. 바이오가 좋으니까 확실히 가는데 오늘 또 ABL 바이오 좀 악재가 나와가지고 네. 오늘 23% 좀 폭락하고 있는데, 뭐 담도환 관련해서 뭐 이거 좀 임상 실패 아니냐라는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저도 방금 확인해가지고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이 정도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뭔가 좀 그런 거죠. 바이오가 좀 워낙 지금 최근에 3,000당 제약 이슈로 좀 신뢰가 좀 떨어졌거든요. 예, 신뢰가 그런 떨어졌죠. 상황에서 맞아요. 이게 뭐 에이별 바이오 기업 가치 1위라 하더라도 이거 어쨌든 실패 아니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임상이 잘 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매도해버리고 그럼 뭘로 가냐? 바로 2차 전지로 지금 사람들이 바꿔타기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둘이 같이 가야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사실. 네. 최근에 보면 어제는 2차 전지 또 빠져버렸잖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엔 저는 키포인트는 바이오 같아요. 2차 전지 사실 모멘텀 되게 요즘에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어쨌든 또 ABL 바이오 좀 악재가 나와서 좀 휘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이오가 좀 힘을 내줘야 위를 좀 더 열 수 있다. 근데 다음 달에는 어쨌든 뭐 이런 이슈들은 지금 다 반영을 한 상황에서 다음 달에 이제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6천억 정도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1인당 2억까지. 아, 개인도. 네, 네. 개인도. 그럼 이제 거기에서 코스닥 비중이 좀 높아요, 그 펀드가. 네, 거기서 이제 국민 참여형 펀드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코스닥에 투자해야 되고, 네.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기술 특례 상장은 이제 대부분 적자 기업이 상장하는 건데, 기술은 인정받지만 네, 대부분 바이오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급은 분명히 우호적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5월에는 저는 괜찮아지지만 일단 5월 중순 그 실적 시즌까지는 일단 시장의 관심은 실적에 집중돼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다만 이런 급락이 조금 이제 며칠은 좀 이어지면서 부진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5월에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이오든 뭐 아니면 코스닥 ETF를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 좀 모아가는 게 그렇죠. 좋지 않나. 그렇죠. 예, 반대로 그걸 이용하셔야지. 네.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때마다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이라도 사시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쪽은 그냥 숫자로 가는 기업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서 가는데 이렇게 올라도 PER 뭐 6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올해 또 올랐던 기업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로봇, 뭐 우주항공,
이런 쪽, 뭐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숫자보다는 기대감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반대로 쉴 때가 급락할 있는 때 거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걸 꼭 좀 구분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들이 고점에서 30% 폭락하다가 어제 다 급반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급나가는 과정에서 모으셔야 이게 수익이 나지, 이게 올라간다고 쫓아가시면 이제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서 이번 장에서 좀 출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 우리가 실적을 기대하면서 가는 장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좀 코스피랑 달라요. 모멘텀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좀 천천히 모으시고 5월 중순 이후에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나 뭐 연기금 투자나 이런 걸 기대하시면서 어쨌든 좀 이렇게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6월 초에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뭐 이런 선거도 이용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선거 전에 기왕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주식시장이 뭐 좋아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예, 없잖아요. 특히 좋으면 오히려 이제 투표에도 맞아요. 좋고 하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목표를 이뤘는데 뭔가 좀 코스닥은 아직도 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인 것 같아요. 네. 기대보다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5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코스닥도 이 실적 시즌 그때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좀 탄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이걸 뭐 지금 이렇게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말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 재미가 없죠.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한 달 후를 본다면 네.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한 달 전에 조선주가 정말 안 좋았어요. 계속 빠집니다. 조선주가. HD 현대중공업이 그래서 40만 원대 맞아요. 초반인가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맞아요. 얘네 펀더멘털에 무슨 문제가 있는 맞아요.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조사해 보면 별것도 없어요. 네. 뭐 저기 카타르에서 뭐 수출 이제 LNG 안 될 거다. 근데 그거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AI한테만 물어봐도 답 나옵니다. 질문만 잘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 LNG 선박의 대부분은 저 미국에서 와요. 그렇죠. 그걸 정확히 캐치하신 분들은 이건 기회인 거죠. 이게 악재가 아니라. 근데 그때 모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갑자기 뭐 엔진도 AI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가 그냥 그거 단기간에 상상도 못했던 네. 모멘텀이잖아요. 그런 이슈로 20-30%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괜찮은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네.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또 성과가 나니까 네. 지금 코스닥도 저는 어쨌든 실망하지 말자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항상 에이 맞아 그때 그랬었어요. 사실 평생 이제 투자하면서 이런 후회를 하면서 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걸 역으로 해서 이게 참 쉽지는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제 또 투자의 어떤 방식도 그동안 해오던 것에서 좀 더 한 단계 진일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여미사 같은 분들 모셔서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고요. 정리를 굳이 하자면 반도체는 계속 고다라는 네, 저는, 거고 지금이라도 계속. 사자라는 말씀 해주신다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특히 뭔가 돌발 악재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 조금씩 이렇게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온다 기회가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 수급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좀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오늘은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이 많이 팔다가 좀 줄였네요. 4천억대로 줄이긴 했는데 외국인은 수급은 요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외국인이 뭐 들어오냐 안 오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래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올해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러 상승장 왔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면요. 유독 상승장마다 다 개인이 이끕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외국인이 사서 다 올린 거라. 그러니까 중간중간 상승장에서 외국인이 이끄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난 그 대세 상승장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그때 브릭스 랠리 나올 때 2004년부터 7년 보시면 그때 개인이 정리식 펀드로 다 올려버렸어요. 그때 뭐 그냥 월급 받아서 무조건 정식 펀드 넣어버리고 그때 대유행할 정식 때죠. 펀드 유행 있었어요. 그때 수급 보시면 외국인 다 팝니다. 근데 지수가 그때 1000에서 2000 가버렸어요. 그리고 2020년 그 코로나 랠리 때 그때 1400에서 3300 가는데 외국인 계속 팝니다. 지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외국인이 사서 올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서 올리신 거예요. 개인이 다 올렸어요. 이번 장 보세요. 올해 연초에 3,900인가 거기서 출발해서 6,600 왔는데 외국인 얼마 팔았죠? 그 올해만 60조 넘게 팔았어요. 60조 넘게 팔았죠. 3월에만 개인이 30조 샀어요.
근데 이제 물론 4월 되니까 한 절반 파시더라고요. 개인이. 네. 그러면- 이익 실현하는 거죠, 뭐. 그럼 뭐죠?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이 될 거는 내가 주식 팔아서 이제 난 주식시장 떠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시장 못 가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는 너무 외국인의 목을 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번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주식을 정말 못합니다. 오르면 사고 네. 빠지면 밑에다 팔아버려요. 근데 어제도 그 신고가 나는데 또 올라갈 때 막 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좀 팔고. 그러니까 외국인 매매가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건 뭔가 이게 맞습니다. 연속성이 있으면 제가 의미부여를 할 텐데 뭐 신고가 냈다가 샀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분석하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다만 저는 네, 네.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좀 사실 이제 이거거든요. 미국의 금리랑 이 달러가 꺾여야 돼요. 이 두 가지 지표가.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안 꺾여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꺾이려면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야 끝나야 되고. 되죠. 네,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뭐 금리 인상이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뭐 하반기 말이나. 지금 JP모건은 하반기에 금리 4분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왜 외국인이 들어오냐면 우리나라 원화가 세져버려요. 세지죠. 네. 미국은 인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가 좁아지면요. 이 우리나라 원화 세지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외국인은 그거 보고 야 이제 원화 강세 시작됐다. 이러고 오히려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결국 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번에 엄청 좋게 나왔어요. 1분기에 1.7%. 예, 올해 한 2.7 나올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금리 인상할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높다고요. 근데 이게 악재가 아닌 게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건 그렇죠. 악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히려 아마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저는 본격적으로 복귀하지 않겠냐.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이제 외국인 장세가 또 이끌어질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그래서 지금 안 산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이렇게 아니,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수 예. 올라가지. 그 개인이 맞아요. 지금은 네. 개인 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수급에 더 저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어제 기관이 1조 1,000억 넘게 사서면서 시장을 끌고 갔잖아요. 근데 기관의 사실 거의 대부분이 금융 투자였습니다. ETF죠. ETF라는 네, 얘기잖아요. 물론 뭐 ETF를 개인만 사는 건 아니라면 대부분 개인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2분 채 안 남아서 한 1분 반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5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월은 중순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으로 약간은 좀 옮겨갈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코스피에서 주도주 잘 들고 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는 좀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 번 팔면 재매수하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이 주식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잘 팔고 내리면 사면 될 것 같지만 이거 직접 해보시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네. 잘 들고 가시. 그냥 계속 들고 가라. 네, 효성중공업 400만 원 갔는데 중간에 이게 많이 올랐다고 파신 분은 못 잡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주도주 함부로 팔지 마시고 그게 우선입니다. 사는 것보다 안 파는 게 저는 우선이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좀 부진하더라도 코스닥도 다음 달 좀 보면서 네. 잘 좀 한번 비중 늘려가시고 어쨌든 시장 아직 좀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으니까 좀 네. 긍정적인 시황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6천 거의 700 근처까지 가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계속 소외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네. 놔두는 정부도 잘못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꾸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자, 예비생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